안녕하십니까, 박퍼퍼입니다.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어서 학교를 반드시 가야 합니다. 3시 반부터 8시까지 세미나를 해요. 그 미치광이 교수님이 왜 그런 짓을 벌이셨죠? 아무튼 지금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7시 한 15분 정도고요. 8시부터 도서관이 문을 열어서 가다 보면은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맛있어. 예. 북 필요 없는 거 다 알아. 북 버려.
그리고 제가 시인에서 책갈피를 산 수많은 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삐에로. 이 삐에로 귀여워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런 조그만한 책에 이렇게 하니까 이 머리통에 걸려가지고 여기 윗부분이 다 뜯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미치광이 삐에로. 그래서 배웠어. 작은 책에는 네모난 책갈피를 써라. 오늘 발표가 있었어요. 발표가 굉장히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딱히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스무스하게 무난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어, 오늘. 그 교수님이 평소에 저한테 넓게 바라는 말을 저한테 진짜 많이 하는 교수님이거든요. 저는 그게 그 교수님이 연구하는 작가가 굉장히 마이너한 작가이기 때문에 내 분야로 넘어와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이렇게 마이너한 걸 하니까 마이너한 것도 해봐라 뭐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을 1학기 때부터 계속 들었단 말이죠.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람포 연구자 같지 않은 그런 시야를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박구상이 지금 문학 연구가 람포 연구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거는 진짜 없던 시각이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람포 연구가 진짜 그런 거야. 에도가 람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탐정소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이 사람이 본격인지 변격인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패티시즘, 이 사람은 뭐
뭐 인형애적인 것을 좋아한다. 아니면 SM, BDSM적인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든가. 그런 시선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쓴 논문이 약간 그 시대의 시각 미디어, 사진이나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이 작품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넓게 보였나 봐. 교수님은 그거를 봄학기 때부터 저한테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대학원에 들어와서 막 교수님한테 눈에 띄는 행동을 하고 교수님이 나를 막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다 보고 있던 거야. 봄학기 때부터 내가 발표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지 혹은 남의 발표를 들을 때 무슨 발언을 하는지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문학이라는 그 텍스트 자체만이 아니고 시야 자체가 넓은 것 같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과 고민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된대. 이 교수님도 아시거든요. 제가 지금 전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람포 연구가 한정적이게 느껴지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정말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그거를 왜 간과를 했냐면 일단 람포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람포 연구에서 다뤄지는 것들 그런 패티시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그거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람포가 굉장히 끔찍한 공포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뭐 탐정소설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람포의 소설을 공포적인 요소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임. 그냥 람포는 탐정 소설 작가이고 그냥 변태 작가이고 그렇게만 보지 이 람포의 소설에서 공포라는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논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잡지에 낸 논문도 그렇고 지금 쓰려고 하는 논문도 그렇고 다 이 람포라는 작가가 작품 속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의 표상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나는 몰랐거든. 이게 새롭지 않다고 느꼈어. 나는 공포랑 람포는 굉장히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연구를 안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공포라는 키워드를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은 람포가 아닌 것들로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공포라는 게 모두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라는 걸 다룰 때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잡지에 낸 논문으로 치면은 노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막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하고 군국주의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곽에서 넘어 화류계 같은 것도 심했었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문제시 되지 않는 그 현상이 공포다라고 썼었는데 그런 공포 뭔 말을? 나는 그런 걸 다루고 싶었어. 뭔 말 아닙니까? 그런 뉘앙스를 쓰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공포라는 단어를 좀 잘 다뤄야겠다. 애초에 소설이 안 무서운데 왜 무섭다고 하지? 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대학원 면접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 내가 공포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 자, 말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공포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 공포라는 것이 어떠한 혐오적인 감정에서 기원하는 것 같다. 괴물의 형상을 만들 때는 사지가 없는 형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은 또 장애 혐오에서 기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나는 미디어 안에서 혹은 문학 안에서 공포스러운 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혐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이 이 현대 사회의 혐오와도 맞닿아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페미니즘적일 수도 있고 그런 차별 문제를 다루고 싶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람포 같은 경우는 미소진이적인 것도 많고 그런 사지절단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포라는 요소를 다룰 수 있다 라는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어떤 교수님이 람포 소설이 무섭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래. 그래서 이 공포라는 거를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다뤄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감이었대요. 그 호감이라는 표현이 나는 좀 약간 기뻤달까? 조금 위안이 됐달까? 되게 제가 이 문학 연구과의 일레귤러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문학을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람포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연구하고 싶은 이 공포의 테마에 맞는 사람을 그냥 타마타 한번 고른 거고 그런데 남들은 어떤 작가를 좋아해서 여기로 들어왔다. 이런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 같은 데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발언이랑 저들이 하고 있는 발언이 정말 다르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 1년 동안. 그 부분을 오히려 교수님은 좋게 봐주신 거야. 근데 이거를 안 좋게 보는 교수님도 있어요. 쉣 떴다? 그러게요. 문학과 안에서 작가를 바꾸는 방법도 있군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